식사 후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식곤증으로 치부하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평소 혈당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식후 혈당이 치솟고 있다면 이미 당뇨로 가는 길목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약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 조절의 핵심이 약국이 아닌 부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40년 이상 당뇨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온 한의사로서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삶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목격한 것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78세 어르신 한 분이 혈당 450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간 위급한 상황이었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평소에 단 한 가지 채소만 꾸준히 드셨더라면 이런 위기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이 혈당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올려두는 식탁 위 흔하고 평범한 채소들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채소들이 지닌 진짜 가치를 몰라서 지나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는 안정되고 합병증의 위험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췌장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식사 습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5가지 채소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뇨로 고민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식탁 위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무심코 밥부터 먼저 먹는 식습관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7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밥 순으로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혈당 상승을 막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초반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위장 내벽을 부드럽게 감싸는 역할을 하며 그 위에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오면서 소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마지막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즉 밥은 이미 형성된 방어막 덕분에 당분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권장되는 식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오이나 토마토 같은 생채소를 한 접시 드신 후 삶은 달걀이나 두부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현미밥 반 공기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오전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은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단 것을 먹게 되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고 하루 종일 당을 갈구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단죽이나 빵을 먼저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식사 순서 원칙은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이 순서가 바로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막기 위해 무엇을 먹을지에만 집중하지만 어떻게 먹을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만 바로 잡아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식사 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후 10분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순서를 지켰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식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정작 언제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이 짧고 간단한 습관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식후 10분일까요?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후 약 30분부터 1시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근육이 혈중 포도당을 흡수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씩 3번 걷는 것이 혈당 조절 효과가 12%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몸을 움직이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집 주변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앉아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것, 단 10분이면 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2세 어르신은 식후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권유로 식후 10분씩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식후 혈당이 140대까지 떨어졌고 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순서와 함께 식후 10분 운동,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눈에 띄는 혈당 안정 효과를 경험합니다. 혈당 조절은 무언가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앞에서의 선택과 식사 후 10분의 행동, 이 두 가지가 혈당 곡선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을 되살리고 혈당을 잡는 핵심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만 잘 활용해도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시금치. 당뇨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녹색 무기. 시금치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되기 쉬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자연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고 췌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을 제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성인 하루 권장 마그네슘 섭취량의 약 30%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섬유질인데 위 속에서 젤처럼 변하며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줍니다. 이 성분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위장에 천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시금치가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합병증 예방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 실명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금치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수산이라는 성분이 줄어들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몇 방울만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계란말이에 넣어 반찬으로, 점심에는 된장국에 함께 끓여 드시거나 저녁에는 나물로 무쳐 드시면 하루 한 끼 이상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507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췌장을 도우며 합병증까지 예방하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이제 채소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꺼리는 쓴맛 속에 숨은 항산화의 왕 케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케일, 췌장을 보호하는 항산화의 왕. 케일은 특유의 쓴맛 때문에 외면받기 쉬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슈퍼푸드로 부를 만큼 강력한 건강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를 직접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일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 속 베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은 곳으로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케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염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쓴맛 때문에 먹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리 팁을 소개합니다. 들기름에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내면 쓴맛이 훨씬 줄어들며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또는 사과,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섭취가 훨씬 쉬워집니다.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 5분 정도 썰어 두었다가 드시면 설포라판의 생리 활성이 증가합니다. 케일은 단순히 항산화 채소가 아니라 췌장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3. 깻잎 식물성 오메가3와 스트레스 완화 성분의 보고. 고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깻잎은 단순한 쌈 채소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근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1.5배 높고 호두보다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알짜 채소입니다. 특히 깻잎의 핵심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흔한 혈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는 페릴 알데하이드, 페릴 라케톤 같은 천연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깻잎의 효과는 그 자체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간장 3숟가락, 식초 2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을 섞어 깻잎 장아찌로 만들어 두면 일주일 이상 보관 가능한 건강 반찬이 됩니다. 또한 생쌈, 깻잎국, 깻잎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하루 23장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작지만 강한 채소입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4. 브로콜리, 새싹, 설포라판이 20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미니 채소. 브로콜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본체에 비해 설포라판 함량이 무려 20배 이상 높습니다. 설포라판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췌장 베타 세포를 산화 손상에서 보호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혈당 조절의 다방면으로 관여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실제로 브로콜리 새싹을 4주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17% 이상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열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비빔밥, 김밥 속에 활용하거나 올리브 오일, 레몬즙, 발사믹, 식초 등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본체인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열을 식히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전 10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는 것도 설포라판 생성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작지만 췌장과 혈당을 위한 집중 회복 식품입니다. 5. 표고버섯 혈당 흡수를 막고 췌장을 깨우는 천연 식재료. 마지막 5번째는 채소는 아니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다당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장에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억제해 줍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단순히 당 흡수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도 합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다시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지혈증과 당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 포만감 유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은 조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구워서 간단히 소금에 찍어 먹거나 볶음국전찌개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들기름, 간장, 마늘, 깨소금 등을 넣고 무쳐내면 간단한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하루 23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표고를 사용할 경우 물에 오래 불린 뒤 불린 물도 국물 재료로 활용하면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혈당을 조절하고 췌장을 깨우며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종합 건강식품입니다. 5가지 채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금치 마그네슘, 수용성 섬유질, 눈 건강 보호, 케일 설포라판, 베타세포 보호, 항산화 강화, 깻잎 식물성 오메가3, 스트레스 완화, 혈관 건강, 브로콜리 새싹 고농축 설포라판, 인슐린 감수성 개선, 표고버섯 다당체, 당 흡수 억제, 췌장 기능 자극. 이 채소들은 각각 뛰어난 효과를 지니지만 함께 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채소를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실제 식단 구성과 혈당 측정까지 이어지는 실전 관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채소는 각각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식단 구성법과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1. 채소 조합의 시너지 원리. 채소는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해가며 섭취할 때 흡수율과 작용이 크게 높아집니다. 시금치와 깻잎을 함께 무쳐 드시면 마그네슘과 식물성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하여 인슐린 민감도 향상 및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커집니다. 케일과 브로콜리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설포라판의 항산화 활성도가 상승합니다. 모든 요리에 표고버섯을 기본 재료로 넣으면 다당체가 당 흡수를 억제하면서 다른 채소 성분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식사 후 피로감이나 졸림, 당 갈망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24시간 혈당 안정 식단 스케줄.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 곡선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에게 추천되는 기본 식단 예시입니다. 아침 67시 시금치 달걀말이 표고버섯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점심 1213시 케일볶음 깻잎 쌈 삶은 두부 또는 생선구이 현미밥 반 공기. 저녁 1819시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 삶은 달걀 또는 닭가슴살 고구마 또는 귀리밥 소량. 모든 식사에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식단만 지켜도 하루 종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약물 의존도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혈당 측정 타이밍과 조치 전략. 혈당은 무조건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세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해 보세요. 식전 공복 상태,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이때 식후 1시간 수치가 30mg 이상 급상승했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즉시 10분간 걷기 운동을 실시하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며 급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을 통해 어떤 식단이나 식재료가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식단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혈당 안정의 열쇠입니다. 4. 외식 및 가족 식사 시 실천 팁. 식단을 혼자만 실천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면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식당에서는 쌈채소가 제공될 경우 반드시 깻잎을 선택하세요. 나물 반찬 중에는 시금치 무침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국물 요리는
표고버섯이 들어간 된장국이나 찌개를 고르면 좋습니다. 이처럼 외식 중에도 간단한 선택 기준만 지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야 실천도 오래갑니다. 5. 계절에 따라 집중할 채소를 달리하기. 계절별로 채소의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시기를 노려 집중 섭취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봄 브로콜리, 새싹 채소가 가장 영양가 풍부함. 여름 시금치, 깻잎 기온이 높아도 자주 나오는 잎채소 중심. 가을 겨울 케일, 표고버섯, 쌉싸름한 채소와 버섯이 제철. 이처럼 계절을 따라 식단을 조절하면 맛과 영양, 지속성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채소를 적절히 조합하고 24시간 식단과 혈당 측정 타이밍까지 함께 관리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바탕으로 당뇨는 불치병이 아닌 생활관리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이 병은 끝났다고 봐야겠지. 그러나 4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식탁 위 선택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 환자분들이 채소 중심의 식습관과 생활 조절만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고 약을 줄이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 사는 85세 박철수 어르신은 진단 당시 당화혈색소 수치가 9.2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금치 달걀말이, 점심 깻잎쌈, 저녁 표고버섯 볶음을 꾸준히 챙겨 드시며 5년째 당뇨약 없이도 혈당을 6.2 수준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채소 5가지와 식사 순서, 식후 걷기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킨 것뿐입니다. 당뇨병은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조절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건강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보다 실천이, 두려움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당뇨 관리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 당뇨로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그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 건강한 변화,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